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가 돼서 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하기 3탄,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여기 상단에 모의 계산을 눌러보면 이렇게 자동 계산을 해보면서 여기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소득공제 항목은 어떤 거냐면 여기 내가 갖고 있는 총 급여에서 빼기를 해서 세금 계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액공제는 이렇게 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쓴 돈의 몇 퍼센트를 그냥 세금에서 빼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소득공제 항목에서 연봉 4천에서 빼기 해서 결정세액이 예를 들어서 뭐 결정된 세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을 이제 원래 내야 되는데 여기 세액공제 항목에서 있는 돈이 계산된 돈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빼기 10만 원 그래서 90만 원을 세금 내게끔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게 세액공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액공제 항목에 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 다니고 있느냐,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어리냐,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느냐, 또 노후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느냐, 그리고 월세를 내고 있느냐, 아니면 주택 마련을 하고 있느냐와 같이 실생활에 실생활을 살고 있으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좀 준비해가지고 조금 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 국가가 원하는 대로 자녀도 놔주고 이제 주택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안정도 가지고 노후도 좀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혜택들을 많이 주는 게 세액공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로 들어가면 너무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소개 정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내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으면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보면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취업자다 이러면 이제 감면율이 높고 뭐 점점 감면율이 점점 떨어지죠. 이러한 것처럼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으시면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도 해주지만 추가로 세액공제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죠. 그러니까 자꾸 자녀를 나라고 장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 명 더 있다라고 하면 내가 결정된 세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자녀가 한 명 있다 그러면 15만 원을 또 빼주는 거고요. 자녀가 둘 있다 그러면 30만 원을 또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후준비, 세제적격 연금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해주는 게 요 과학기술인 공제에다가 내가 추가로 또 돈을 넣고 있느냐 아니면 퇴직연금에다가 보통 퇴직연금이라는 게 회사에서 싸주잖아요. 그 돈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추가로 넣었을 때 그 돈을 해주겠다. 연금저축 마찬가지로 노후를 위해서 연금저축을 가입했을 때 추가로 또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2%, 5,500 이하면은 15%, 거기다가 주민세까지 포함하면은 그 10% 더해주니까 13.2%, 16.5%를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요즘 수익 그렇게 내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400만 원 넣었는데 거기에 13.2% 수익 나기 정말 어려운데 그렇게 많이 나라에서 돌려주는 거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이렇게 많이 준비들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장성 보험, 노후를 위해서 국민 건강보험료 가지고 충당이 안 되는 부분들 실비, 진단금 이런 거 가입하잖아요. 그 돈이 이제 한 달에 10만 원 꼴이죠. 그래서 한 달에 9만 원 정도 꼴일까요? 그래서 1년에 100만 원이면 그 12만 원 더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의료비 쓴 것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급의 3%까지는 일단 써야 돼요. 의료비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의료비를 감기 이런 거에서 썼다고 하더라도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이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4천만 원에 곱하기 0.03 해서 120만 원을 일단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추가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220만 원을 써서
120만 원 빼고 나머지 100만 원 쓰게 됐다라고 하면 100만 원에 여기 15%인 네, 15%를 돌려받게 되는 거죠. 100만 원에 15% 15만 원이죠. 그러면 그 15만 원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외에 나머지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대략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긴 한데 그냥 내가 교육비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300만 원에 15% 300만 원에 곱하기 0.25 해가지고 45만 원을 더 돌려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 내는 거 여기에도 조건이 다 다양하게 있는데 뭐 거기에 맞춰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요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낸 게 있으면 보면 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뭐 다른 부분보다 이거 종교 많이 이용하시니까 종교에서 이제 납부하신 거 이렇게 돌려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종교 여기 있죠. 그 외에는 요거 하나만 누르면 나머지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 여기 네 일단 이건 그냥 해주는 겁니다. 이 소득공제 다 빠지고 이렇게 산출된 세액이 있잖아요. 그 세액의 10%는 무조건 또 돈을 또 빼주고 내가 이제 주택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분양받은 돈 뭐 이런 게 있으면 이 조건에 맞게끔 세액공제 해주고 요 외국 납부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또 월세 요게 좀 커요. 내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그리고 직장 다녀야 됩니다. 이거는 네 회사원이어야 돼요. 이 직장 다니는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내는 돈 예, 750만 원 한도로 10%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60만 원 꼴 될까요? 60 곱하기 12 네 대략 한 60만 원 정도 꼴에 되는데 월세 60만 원 정도 내서 곱하기 12 하면 7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10%를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2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렇게 세액공제 항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등록되면 산출세액이 딱 나오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